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들이 꼭꼭꼭 알아야 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그대를 위한 양육 팁, 바로 부부관계가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결정한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자녀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은 부부싸움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많이 문의를 해오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부 사이가 금슬이 좋고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이럴 때 너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자녀 교육의 성공의 첫걸음은 바로 부부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아니, 부부가요 이렇게 평일날 앉아가지고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서로 사과도 이렇게 먹여주면서 자기야 아 하고 먹여도 주고 서로 막 TV도 같이 보고 꼭 닭살 커플들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왜 그래? 이게 아니라고요. 부부가 평상시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대화도 나누면서 먹을 것도 좀 서로 먹여주면서 이게 좋은 거죠. 이게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저게 대인관계를 하는 요령이고 저게 부부가 가정을 이끌어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부부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을 때 우리는 또 이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떤 대화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느냐는 것도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딴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 아빠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느냐를 보고 똑같이 자신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은 부부 사이가 나쁘면, 부부싸움이 잦으면 첫째로 아이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요, 자녀의 심장 혈관 계열 그리고 면역력 이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부부가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몸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신체의 성장, 또 신체의 면역력 이런 것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이 부부관계가 악화된 그런 데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신체적인 키가 유달리 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키가 불행한 부부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보다 훨씬 키가 컸다는 얘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부관계가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또 뉴욕의 로체스터 메디컬 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이 연구 조사 결과요. 자,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자녀 만 5세에서 10세 사이를 조사했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싸움이 많은 이런 커플, 이런 부부들, 이런 부부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열을 동반한 질병이 많다. 그래서 약 36% 정도 더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또는 질병과 가장 관계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또 이게 외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라고 하면요, 우리는 얼굴이 이쁘고 막 잘생기고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외모라고 그러면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 이 인상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인상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얼굴 잘생긴 건 오래 못 간대요. 저처럼 좀 얼굴은 잘 못생겼어도요, 인상이 좋으면 돼요. 그 프라이드고 자부심이죠. 뭐 꼭 얼굴이 막 정우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잘생겨야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죠? 예. 그리고 저희 와이프 말이 있어요. 나는 조각나무 싫어한대요. 예. 너무 잘생겨도 부담스러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 사람은 제 눈에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것은 이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지. 예, 이미지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부모의 불화는요, 자녀의 인상과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요, 세인트 앤드루 대학의 여학생 270명을 대상으로요, 가정 환경과 외모의 관련성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랄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냐면 12살 이후에 를 기준으로 해서 한부모 가정, 불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떤 외모를 지녔는지를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훨씬 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성적이고 호감형적인 외모상을 갖고 있더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 불행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부부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왠지 어둡고 각이 많이 지고 날카로운 인상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랄만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죠. 이런 자녀들보다도요, 불행한 부부, 매일 싸움하는 부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이미지나 인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둘이 같이 붙어 살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자녀한테는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혼자 키워도 잘 키우면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번에 청소년 수입터 운영위원을 제가 했는데요. 거기서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실제 이제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가출을 더 많이 할까? 양부모 가족 아이들의 자녀들이 더 가출을 많이 할까? 통계를 깜짝 놀랐습니다. 양부모 가족의 아이들이 가출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쌍으로 괴롭히면 애들이 더 가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쌍으로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갈등을 겪으면 가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부가 행복할 때 아이들도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부모 가족 식구들한테도 당당하게 합니다. 네. 부끄러워할 거나 미안한 것도 아니고요. 당당하게 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워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불행한 부부, 싸우는 부부, 갈등이 악화된 부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다.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 부부끼리 좋은 관계 속에서, 우정인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대화 나누고 서로 애정 표현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부부관계가 나오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 부부관계가 악화된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부부가 싸울 때 보면은 자녀 문제도 좀 많이 싸워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인 것 같고 자기 탓인 것 같고 나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걸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중심성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부가 많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악화된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이전에 상담할 때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래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자존감 검사할 때 현저히 낮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부모님들이 잘해줬으면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왜 자존감이 낮을까?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 이분이 아빠, 엄마 따로따로는 너무 자신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부 사이가 나빠서 치고받고 싸우고 계속 갈등의 상황이 연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이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기 방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대요. 결국 부부 각자는 잘해줬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성장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는요, 자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요, 나쁜 습관을 또 형성시켜줘요. 부부가 자주 싸울수록 자녀들이 음주, 폭음을 하는 교양성이 높더라라는 연구 대상이 나왔어요. 미 코넬대 켈리 뮤직 교수팀이요, 1963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했어요. 부부 갈등이 자녀의 음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높은 자녀들은요, 편모라든지 계부스라의 자녀들보다 폭음을 하는 경향이 무려 1.3배나 더 높았다는 거죠. 결국은 부부 사이가 나쁘면 자녀들의 습관이나 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어려움, 부부의 갈등, 부부의 악화된 관계, 이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부부 상담, 커플 상담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부부 사이가 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이 이상행동, 아이들의 문제행동의 상당수는 부모에게 기인하고 그 핵심에는 악화된 부부관계가 자리 잡고 있더라.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자녀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자녀를 만들고 싶고 멋진 자녀를 만드시고 능력 있는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우호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고 좋은 부부관계 유지에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 더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우수한 인재들로 자라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쩌라고 전 국민이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쩌라고 외치면서 승리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